자, 여러분, 재경관리사 원가관리회계 기본 강의 과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원가관리회계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다뤄봤었고요. 이번 시간부터 계산사리가 조금씩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원가 계산은 이 시간 끝나고 세 번째 강의 시간이죠. 3강에서 좀 다루고요. 오늘은 뭘 볼 건가 하면 제조 원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오늘 수업하는 내용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연관돼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내용들을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건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 구체적인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시죠. 오늘 처음 좀 살펴볼 건 그림을 이용해서 제조 과정이 어떤 사이클로 해서 이루어지는지 선생님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해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재료 원가는 어떤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되고, 노무 원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고, 기타 제조 원가는 어떤 것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제조 간접 원가 쪽으로 어떻게 변환돼 가지고 이게 원가 계산이 이용되는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 사례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사례 시작된단 말이죠. 자, 요거 보시고 나면 자, 이제 집중.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서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뭐 용어들을 많이 보시긴 했는데 수업 초반이다 보니까 특히 원가관리회계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 접하는 생소한 용어들을 좀 보시게 될 텐데 할 수 없습니다. 자꾸 보셔가지고 익숙해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선생님이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반복해드리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부터 하나하나 다져나가 보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계산과 관련된 용어들을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요 용어로 설명되는 이 제조 원가의 계산에서 등장하는 이런 항목들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걸 산식화시켜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해야 되겠죠? 산식은 암기 대상이에요. 아, 참.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부분들은 어떤 내용이라 그랬죠? 맞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색깔로 하이라이트 하시던지 별표 치시던지 하셔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공부의 하이라이트. 회계 처리와 계정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계정의 흐름이나 회계 처리가 원가 관리 회계에서는 그렇게 앞으로 빈번하게 등장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이 거의 처음이자 끝으로 등장을 하는데 재무회계는 어때요? 계속 등장하죠? 근데 원가 관리 회계는 안 그렇다고요. 이게 처음이자 끝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 내용을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기본적인 지식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 들으시고 잘 기억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제조업체의 재무제표는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하는 표가 하나 나와요. 이른바 이제 명세서인데요. 이런 명세서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 표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죠. 제조원가 계산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용어들, 어떤 그 용어들 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산식 아셔야 되고요. 회계 처리하고 계정의 흐름 보다 더 집중해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체의 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하는 명세서가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지까지 이렇게 설명드리면 오늘 수업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실타래를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그림을 이용해서 요거부터 출발할까요? 제조 과정의 어떤 전반적인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 좀 드리고선 시작하도록 할까요? 자, 두 개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은 말 그대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도식화시켜 놓은 그냥 일반 그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공부하고 연관되는 그림으로 그거 살짝 좀 바꿔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좀 보시죠. 자, 이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게 꼭 제조업체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원가 계산이 당연히 필요하고 가장 대표적인 업종은 제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때 어디서 만들죠? 맞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요. 여기 어디예요? 공장이에요. 팩토리, 공장이에요. 자, 공장에서 막 굴뚝에서 지금 연기도 나오고 이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의 그림만 있지만 이 안엔 사람도 일을 하고 있고 생산 설비도 있고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내가 이제 제품을 만들려면은 이제 생산 지시가 떨어져요. 공장에.
그럼 그 지시에 따라서 원재료 공급업자한테 재료 좀 보내줘 하고 요청을 하겠죠. 그럼 원재료 공급업자가 재료를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우리 보통 수업 목적용으로는 원재료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이용을 해서 컨트롤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재료가 들어오면 공장에서 바로 입고시키지는 않습니다. 내가 처음에 주문했던 대로 해서 재료가 들어왔는지, 혹시 잘못된 재료가 왔을 수도 있잖아요. 또 수량이 틀렸던지 파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회사든지 검수팀이라고 하는 그 회사 공장 안에 있는 업무팀이 있어요. 이 재료의 수량이 맞는지, 내가 요구한 재료가 왔는지, 그리고 혹시 불량은 없는지 하나하나 검사하는 팀이죠.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검수하는 팀이 별도로 없으면 이 공장 앞에 보면 정문 딱 지나자마자 우리 회사에서 제일 무서운 아저씨가 한 분 계세요. 누굽니까? 수희 아저씨죠? 수희 아저씨가 다 검사합니다. 야, 이거 어디서 온 물건이야? 열어봐. 수량 맞는지 채워보고. 맞아, 통과. 이게 검수죠, 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살짝 농담 섞어가지고 아주 간단한 회사를 말씀드린 거고, 조금만 규모가 되는 회사들은 검수팀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수를 다 하고요. 검수 보고서라고 하는 어떤 보고서도 씁니다. 그래가지고 검수가 끝나면 이 원재료가 이제 창고에 입고됐다가 생산 라인으로 들어가죠. 그럼 이 안에서 인력도 투입되고, 재료는 들어왔고요. 인력도 투입되고, 전기라든지 물이라든지 기타 부자재라든지 이런 생산 요소들이 막 투입이 돼가지고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공장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는 완성품이 아니죠. 이렇게 막 컨베이어 벨트 타고 가면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아직 생산 과정 중에 있는 재고 자산이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맞습니다. 뒤에 또 등장합니다. 제공품이라고 불러요. 있을 제자에, 공정할 때 공자에다가 물품할 때 품자죠. 그래서 제공품 뭐예요? 아직 공정 중에 있는 물품이다 라고 해서 미완성된 재고 자산을 제공품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공품 상태를 거치게 되면 이게 자동차 만드는 회사였나 봐요. 이렇게 멋진 제품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공장에서는 이와 같은 제품만 만드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 잠깐 빠져요. 이렇게 AS용으로 쓰이기도 하는 반제품이라고 하는 것도 만듭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제공품하고 지금 등장한 반제품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제공품은 이른바 아직까지 공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판매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재고 자산을 제공품이라고 하고요. 이런 완전한 물품은 아닌데 그 자체로도 판매 가치를 가지는 중간 단계에서의 생산품은 반제품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근데 수업 목적용으로는 거의 99% 제공품만 등장을 하지 앞으로 반제품은 그렇게 많이 보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제품을 이렇게 판매하게 되면 이제 돈을 벌게 됩니다. 요걸 팔았을 때 요 판매한 제품의 원가를, 자, 회계원리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나온 용어예요. 뭡니까? 매출원가라고 부릅니다.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반제품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반제품을 판매해서 이제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 반제품을 판매했을 때 그 반제품의 제조에 들어간 원가도 역시 매출원가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과정들을 쭉 이제 흘러가면서 어떻게 숫자가 흘러가서 재무제표까지 반영될 것인지를 우리가 원가 계산의 로직 안에서 공부를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이해 다 됐죠? 자, 이게 이해가 됐으면 뭐 거의 한 80% 이상은 이미 다 공부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들하고 조금 매치를 시켜갖고 약간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멘토북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3일 교재에도 나와 있는 그림으로 이렇게 좀 바꿔서 설명을 다시 좀 해보도록 할게요. 벌써 이제 이런 그림만 등장하면 공부하기가 싫어져. 뭔가 좀 표 같고. 그래도 표보단 좀 낫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내용을 그대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이해하시기는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자, 이제 거부 반응 없이 좀 마음을 열고 봅시다. 이제 생산 요소에 대한 구매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에서부터 생산 요소를 확보를 합니다. 아까 보셨던 원재료 있고요. 두 번째, 노동력, 인력이죠. 인력이 투입되면은 뭐 거기에 따라서 역시 원가도 발생합니다. 노무 원가라고 하죠. 요 어떤 사온 재료를 생산에 투입하면서 그 재료를 사왔을 때 얼마를 주고 사왔는지에 대한 원가가 재료 원가가 될 거고요. 이 두 개가 이렇게 투입돼서 제조가 됩니다. 참 하나 더 있죠. 생산 설비라든지 전기라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 공장에서 다 만들 수 없으면 외주 업체에다 외주도 준단 말이죠. 그런 기타의 서비스 또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입돼서 제조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생산 과정에 투입은 됐어요. 공장이죠. 공장에 투입은 됐는데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어요. 이런 재고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공품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제공품을 거쳐서 완성이 되면 제품으로 넘어가죠. 이 제조 과정은 여기까지가 제조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연결해가지고 제조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로 표시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및 재고 과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좀 빠져요. 끝까지 지금 그림이 나와 있어서 손은 보이죠? 자, 판매가 되게 되면 매출원가가 되고요. 보시다시피. 근데 내가 만든 재고가 다 팔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판매되게 되면은 재고자산화 돼가지고 재무제표에 들어가죠. 자, 미판매됐으니까 재고자산이라는 자산을 부르고 회계원리 때부터 계속 봤던 내용이란 말이죠. 이건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거고요. 아시다시피 이 매출원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비용이니까 포괄 또는 그냥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서 이제 손익계산서의 일부를 구성을 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요새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계산 문제 풀다 보면 이런 항목들이 계속해서 얼마니 계산해라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이런 항목들이 뭐죠? 기말현재 또는 월마다 원가 계산하면 월말현재, 아직까지 쓰지 않고 남아있는 재료, 아직까지 생산에 투입됐는데 미완성된 재고, 만들긴 했는데 아직까지 팔지 못한 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칭해서 짠! 뭐라고 불러요? 맞습니다. 재고자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의 재고자산이 앞으로 해서 계속 등장하게 될 거고, 이제 이런 항목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원가 요소별로 해서 재료 원가, 노무 원가, 기타 제조 원가, 아참 원가 계산할 땐 그렇게 구분하는 것보단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간접 원가, 제조간접 원가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죠? 그렇게 구분해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이제 하나하나 요소별로 선생님하고 같이 각계격파해서 계산 사례 등장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부리부리 뜨고 잘 보잔 말이죠.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클립에서 뵐게요.